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권 경쟁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5명을 뽑는데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웅, 김은혜, 윤영석 세 사람은 이번 컷오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50%, 당원 50% 해서 그 득표율이 나왔는데 합하면 이준석이 41%, 나경원이 29%, 주호영이 15%, 홍문표 5%, 조경태 4%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동안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 그 결과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당원과 일반 국민을 나눠서 보면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이 32%, 이준석이 31%, 단 1% 차이입니다. 주호영은 20%, 홍문표 5, 조경태 6입니다. 그 다음 일반 국민조사에서는 이준석이 51%, 나경원이 26%,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주호영은 9%, 홍문표 5, 조경태 3입니다. 압도적인 결과로 이준석이 1위를 차지하면서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이 본 경선은 이제 당원 70%, 일반 국민 30%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보여준 것보다 이번 이 경선에 돌입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준석이 김웅, 김은혜 등과 함께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켰다. 또 흥행에 성공을 했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국민의힘 정치권이 그동안 좀 구태를 벗고 새로운 민심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라 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준석이 일으킨 이 신선한 혁신의 바람, 세대교체 바람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그 다음 또 지적해야 될 것이 주호영, 나경원이 너무 부진했다. 주호영, 나경원이 국민들의 바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변신하는데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 경선은 신진 대 중진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제 이준석은 혼자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후보 단일화가 된 셈입니다. 중진에서는 4명이 이렇게 난립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권 경쟁은 이준석이냐 이준석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바뀌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이냐 나경원이냐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붙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예상을 한 부분이지만 압도적으로 1위로 컷오프를 통과한 만큼 지금까지는 가급적 이준석이 불러일으킨 그 세대교체 바람, 신선한 바람, 정치권 전체를 강타를 했고 국민의힘에 준 충격파도 컸습니다. 신선했고 좋은 의미로 컸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는 본 경선이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증을 해야 될 시간이 왔다. 특히 나경원과 주호영이 좀 부진해서 이준석에 대한 검증에서 불필요한 개파 논쟁을 끌어오고 또 네거티브에 치중을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부진했다. 이렇게 지금 중진들이 구도에서도 지고 있고 지금 선거운동에서도 부진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더욱더 이준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지금 필요한 시간이 이제는 왔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검증해야 될 시간이 왔다. 중진들이 부진하다면 이제는 언론이 나서서라도 검증을 해야 된다. 저는 일단 앞으로 여러 번 이준석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겠지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먼저 3가지 부분을 빨리 검증을 해야 되고 이 이준석은 여기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김종인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이준석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 함께 보궐선거에 참여를 해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에 들어와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근데 여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좀 후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후보와 의논해서 어떤 자리가 됐든 의논해서 결정을 할 것이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김종인을 모셔오겠다라는 이야기,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 대선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선 후보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선대위원장입니다. 이제 대선 전국으로 본격 들어가게 되면 당대표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말한 의도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왜 이걸 얘기해야 하느냐 하면요, 어제 이준석이가 주호영, 나경원을 겨냥한 것이죠. 탐욕스러운 선배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선배들에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탐욕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국민의힘 중진들이 국민의힘 당 후보인 오세훈을 지지하지 않고 많은 국민의힘의 그 중진 의원들이 안철수를 지원했다. 자기가 그 선대위의 직책도 맡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나 분통이 터졌다. 너무나 탐욕스럽다고 느꼈다. 이런 대목입니다. 거기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중진 의원들이 안철수를 지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철수를 지지한 내용도 있고 그대로 또 오세훈에 대한 반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의 틀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틀 속에서 오세훈과 안철수를 바라봐야지 자기가 지금 국민의힘에 그 선대위에 관계되어 있었다고 해서 당시의 분위기가 무조건 오세훈을 지지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김종인의 태도였고 김종인이 가장 잘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서 야권이 전체가 한 팀이 돼서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보궐선거를 이긴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요. 물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으니까 그 울타리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김종인의 태도는 무조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야 하고 무조건 안철수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김종인이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얼마만큼 공격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또 이 태도가 이어집니까? 또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 밖에 있는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모두 안 된다는 식입니까? 모두 공격을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또 그렇게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당이라면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아사리판이라 하고 침을 뱉고 떠난 김종인을 다시 모셔오겠다. 다시 야권의 대선 전국에서 함께 하겠다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선대위원장이어야 하는지, 왜 무슨 자리가 벌써 거론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도 답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당대표가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또 국민의힘 후보만 앞세우고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 바깥의 후보들은 지원하면 안 되는 거고 지지하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주호영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안철수를 지원했다라는 부분을 김종인이가 지적했습니다. 주호영은 즉각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작당을 했다 이랬는데 주호영이 만약에 안철수를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원내대표로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중진들, 다른 국민의힘의 당원들,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지지한 것은, 지원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야권 통합 전체 틀 속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기자고 나선 것이고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국민의힘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안철수를 지원했다는 걸 가지고 탐욕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김종인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안철수 죽이기, 그것을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이준석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를 우선하고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모든 사람들 죽이기에 나설 건지 이 부분을 이준석은 답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승민 계가 있는지 실제로 유승민 계가 실제로 힘을 제법 발휘하는지 어떻는지 저도 많이 이렇게 듣고 있고 많이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유승민 자체가 지금 지지율이 거의 땅바닥 수준입니다. 유승민 계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계파 논쟁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준석이 과거에 수많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 방송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젊은 나이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탓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통령 되는 게 보는 게 꿈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당대표가 되고 당의 중요한 당직을 맡는 사람이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기울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그 말이 지금 이 당권 경쟁, 이 전당대회 판에서도 유효한 건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 두고두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준석이가 20, 30대의 그 지지를 끌어내는 부분, 인정할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던진 아젠다가 그 소위 안티페미니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성 할당제 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준석 때문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준석과 진중권의 그 논쟁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20대나 30대는 이 여성 할당제를 여성들도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준석이 이 부분을 아젠다로 설정해서 쟁점으로 만든 것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세대, 저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가는 시스템으로서의 이 정책으로서 해결해가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성 할당제를 다 없앤다는 것이 20, 30대는 먹혀들 수 있지만 다른 세대의 부분, 다른 세대가 느끼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피하지 말고 중진들도 이런 논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 30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30, 40대는 또 생각이 다르구나. 50대, 60대는 이렇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준석이냐 아니냐, 이준석이냐 나경원이냐의 싸움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준석의 도약이 눈부십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이준석에 대한 검증, 철저한 검증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 그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종인과의 관계, 김종인이 해왔던 그 행태에 대해서 이준석은 어디까지 찬성하고 어디까지 선을 긋고 차별화를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